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고양이는 날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밥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양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고양이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뢰하는지,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게 고양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단순히 귀여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고양이와 평생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결정적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네, 단순한 팁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고양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고양이 심리와 소통법을 전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시 고양이가 나를 빤히 쳐다볼 때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말이죠. 고양이는 사람 얼굴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약 1.5m에서 2m 이상만 떨어져도 모든 게 뿌옇게 보여요. 마치 안경 벗고 길 잃은 사람처럼요. 흥미로운 건 색깔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파랑과 초록은 또렷하지만 빨강과 분홍은 거의 회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혹시 분홍색 장난감 사줬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다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눈에 안 띄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디테일은 약해도 움직임에는 완전 민감하거든요. 여러분이 손을 살짝 흔들거나 발끝을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캐치합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문만 열어도 뛰어오는 이유 딱 이거예요. 게다가 강아지처럼 얼굴 보고 알아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사람을 얼굴이 아니라 향기, 목소리, 루틴으로 기억합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소리, 퇴근하고 문 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나야 하는 신호인 거죠. 고양이에게 사람의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요. 머리를 염색하든 안경을 새로 쓰든 심지어 파마를 해도 고양이는 관심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내는 소리, 냄새, 행동 패턴이 그들의 인식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7시에 사료를 주는 사람은 밥 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거죠. 혹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바깥 세상 열어주는 존재. 이렇게 고양이 머릿속에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행동의 지도 알바한가 그려져 있어요. 흥미로운 건요. 고양이들은 사람을 다른 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양이 세계에서 꽤 중요한 퍼즐 조각이에요. 결국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외모가 아니라 평소 여러분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행동했는지가 결정합니다. 목소리 톤, 걸음걸이, 아침마다 하는 습관 다 합쳐져서 이 사람은 내 우주에서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하는 거죠. 고양이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고양이다, 고양이가 당신에게 머리를 부비거나 팔에 얼굴을 문지르거나 갑자기 핥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애교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애마나 고양이끼리 쓰는 사회적 언어 바발입니다. 즉, 넌 내 가족이야, 우리 편이야 라는 신호죠. 또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갑자기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무십, 장난감, 심지어 죽은 벌레까지 가져오는 상황. 사람 입장에선 황당하지만 고양이 입장에선 이게 터블의 선물 바울이에요. 서로 돌봐주고 챙기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행동은 단순히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같은 고양이로 인식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표현하는 강력한 신호예요. 즉, 여러분은 그들의 눈에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무리의 멤버인 겁니다. 꽤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왜 우리 고양이는 나를 강아지처럼 따르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강아지 방식이 아니라 고양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걸 알면 이제부터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전부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고양이에게 엄마다 혹시 고양이가 무릎 위에서 앞발로 꾹꾹이를 하는 모습 자주 보셨죠? 이건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고양이는 아기 시절 엄마 젖을 먹을 때 젖이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앞발로 주물주물했거든요. 지금 그 행동을 당신에게 하는 건 바로 엄마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양이는 성묘가 된 후에도 서로 잘 울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야옹야옹하죠?
이건 원래 아기 고양이가 엄마에게만 쓰는 소리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엄마 같은 존재 말인 거예요. 또 고양이가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침대에서 함께 자는 것도 단순히 귀여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한 엄마를 찾는 아기 고양이의 본능적인 행동 할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니까요. 결국 고양이에게 있어서 당신은 단순히 밥 주는 사람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따뜻함, 안전함, 보호의 상징, 즉 그들의 엄마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의 연결로 이어지거든요. 유대감은 본능이 아닌 감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나랑 있는 거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물입니다. 단순히 밥 주는 기계로 여러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고양이는 여러분의 기분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평소보다 더 조용히 옆에 있어 주거나 거리를 두기도 해요. 반대로 여러분이 기분 좋고 여유로울 땐 더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죠. 즉, 이 관계는 단순한 밥-고양이 애정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고양이 사이엔 감정적인 공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웃고 차분한 에너지를 내면 고양이도 그 분위기에 맞춰 훨씬 더 다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만 챙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목소리 톤, 쓰다듬는 방식, 함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고양이와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드는 요소죠. 그런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거울처럼 읽어내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서 혼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평소처럼 고양이가 다가오지 않는 것. 네, 맞아요. 고양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까지 읽어내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의 몸짓, 목소리 톤, 심지어 호르몬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마치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듯이요. 반대로 여러분이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일 땐 고양이는 더욱 다가옵니다. 배를 보여주며 눕거나 옆에 와서 꾹꾹이를 하거나 조용히 몸을 기대죠. 이건 단순히 애교가 아니라 지금 너와 있는 게 정말 좋아 라는 메시지예요. 결국 고양이는 감정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그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내는 에너지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겠죠? 고양이에게 집은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감 영역 기반 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람도 그 영역의 일부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도 달이 집의 중요한 지형물 어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잠깐 외출만 해도 고양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갑자기 집안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갑자기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공간은 그들에게 안정의 중심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있으면 거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고 침실에 있으면 침실이 안정의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늘 여러분이 있는 곳 근처를 맴돌아요. 만약 최근 이사나 가구 배치를 바꿨다면 고양이가 더 민감해진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공간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고양이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몸짓 하나하나도 철저히 해석하고 있거든요. 고양이에게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잘 읽어내는 건 바로 몸짓 언어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천천히 손을 뻗으면 안전하다라고 인식하지만 갑자기 손을 들거나 크게 움직이면 위험해 라고 느낍니다. 고양이는 우리의 눈빛, 자세, 움직임 속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해석해요. 예를 들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면 고양이는 친근해, 다가가도 돼 라고 느끼죠. 반대로 팔짱을 끼거나 빠르게 걸으면 경계하거나 도망칩니다. 혹시 소파에 앉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 평화롭고 안정된 신호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면 움직임을 잡고 부드럽게 유지해보세요. 고양이는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리 와
라고 말하면서 손을 덜컥 들면 그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요. 그런데 고양이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몸짓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목소리의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고양이는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의 에리아 톤, 리듬, 멜로디 바리어는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여러분이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말을 걸면 고양이는 그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 뽀삐 잘 있었어? 라고 가볍게 인사하는 사람과 무뚝뚝하게 밥 먹어만 말하는 사람. 고양이는 둘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목소리는 곧 감정의 언어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 고양이는 사람 목소리를 자신의 감정 메모리 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중에도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거죠. 분명 여기 없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하는 느낌인 겁니다. 결국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고양이에게 이 사람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 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그런데 단순히 목소리만으로 관계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고양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애착 스타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길 애착 스타일 R이 존재합니다. 정말 놀랍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형, 불안형, 회피형 같은 패턴이 고양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우리 고양이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형 고양이는 자신감이 넘쳐요. 집안을 자유롭게 탐색하다가도 결국엔 다시 여러분 품으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불안형, 칠은 유난히 울음이 많고 여러분이 잠깐만 사라져도 불안해하고 따라다니죠. 마치 엄마 어디 가 하는 아이처럼요. 그리고 회피형 고양이는 조금 더 독립적입니다. 스스로 잘 노는 편이고 종종 혼자 있는 걸 선호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내 방식대로 널 사랑해 라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이 애착 스타일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과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이 놀아주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유지하면 안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고양이는 쿨하다는 그 오해. 사실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야. 쿨하고 정없고 그냥 밥 주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과학은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해요. 고양이도 강아지, 그리고 아이들만큼이나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갖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애착 수준은 아이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고양이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고양이가 여러분 품에서 자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컴퓨터 키보드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행동들. 이 모든 게 너는 내 안전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존재야 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결국 고양이는 쿨한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 많은 존재예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귀여운 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혹시 이런 적 없나요? 출장 다녀온 뒤 고양이가 일부러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 적. 네, 맞아요. 그건 화난 게 아니라 왜 나를 두고 갔어? 라는 섭섭함의 표현이에요. 고양이식 사랑 표현이죠. 또 하나. 노트북 위에 떡하니 올라가는 행동 종종 보셨죠? 이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대상 위에 올라감으로써 나도 너한테 중요한 존재야 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언의 강력한 시위죠. 그리고 길에서 주운 나무잎, 장난감, 심지어 벌레 같은 걸 슬쩍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고양이 세계에서 선물, 즉, 난 널 돌보고 있어 라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조금 섬뜩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스러운 행동이죠. 이렇듯 고양이는 말 한마디 없이도 넌 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랑의 표현은 고양이의 가장 은밀한 순간, 바로 잠자리에서도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고양이가 당신 옆에서 자거나 심지어 배 위, 다리 위에서 자는 경우 많죠? 이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있어 잠을 함께 잔다는 건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너는 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야 라는 뜻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눕는 행동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냄새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냄새는 고양이에게 심리적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바로 안전지대인 겁니다. 더 재밌는 건 고양이가 종종 여러분 머리맡이나 발치에서 자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혹은 다리 안 네가 나를 지켜줘. 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막이 되는 거죠. 결국 고양이의 수면 습관은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을 향한 최고 수준의 신뢰와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아마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 약속했던 걸 이제 드릴 시간입니다. 고양이와 평생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사실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측 가능한 일상, 플러스 감정적 일관성, 플러스 진심 어린 상호작용. 이 세 가지입니다. 고양이는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밥 주기, 같은 톤으로 이름 불러주기, 그리고 꾸준히 따뜻한 몸짓과 목소리로 대화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고양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철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고양이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다가오길 원할 때는 다가오게 두고, 멀어지고 싶어 할 땐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서 교감하는 것. 이게 바로 고양이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얼마나 바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그냥 밥 주는 집사였나요? 아니면 진짜 가족이었나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고양이의 사랑스러운 행동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고양이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도록 저와 함께 배워가요.